안녕하십니까? 품수학 전문학원에서 예비 고의를 담당하게 된 수학 강사 장영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면서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특히 아이들을 직접 담당하게 되는 제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한 이유는 뭔가 예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로운 방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원 강사를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가지고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 원래 있는 꿈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제 영향을 받고 대학을 가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진출을 이룬다면 그 이로운 효과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으로는 요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남고,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교재를 마더텅으로 사용합니다. 이 마더텅이란 교재 자체가 쉽지도 않은 데다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이 있는 책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 마더텅을 제외한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한 시험지당 대략적으로 6개에서 7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히 3문제, 이 3문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3문제로 1등급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남고를 가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 부교재인 마더텅을 기준으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더텅뿐만 아니고 그 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다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단순히 문제와 풀이를 외우는 식이 아니고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해석하는 능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나 이거 봤던 문제가 아닌데 하고 못 푸는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해석하는 능력 위주의 공부를 했다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남고로 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 때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 중심의 능력을 길러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미사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사고등학교에 대한 부교재는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더텅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실어놓은 문제예요. 대신에 마더텅보다는 양이 짧아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담 자체는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사고가 이 부교재에서 내는 출제량을 줄이고 외부 지문에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도 결국엔 하남고처럼 부교재뿐만 아니고 그 외적인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도 어쩔 수 없이 암기 위주가 아닌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건 절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 있던 사례인데 여기 오른쪽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점수대가 7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석 위주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전교 1등에서 3등 사이에 대한 점수까지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남고와 미사고를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걸 명심하고 입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미사강변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줄여서 미강고라고 하죠. 자, 일단 미강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두 개 학교와는 다르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학교에서 부교재도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부담은 없고 교과서랑 시중 문제집만 열심히 공부해도 1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주의할 건 뭐냐라고 한다면 절대로 계산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 학교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1등급이 갈리는 게 어디에서 갈릴 거냐면 계산 실수에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강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내가 평소에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에 그걸 반드시 고치고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미강고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일단 하남고, 미사고, 미강고 요 세 개 학교에서 미강고가 중학교 내신 등급 컷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보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모일 거고, 그럼 학교에서도 아마 시험지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강고도 이제 단순히 예전처럼 교과서랑 시중 문제집 갖고 대비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학교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년부터 미강고가 과중이 되는데, 자, 과중이란 건 과학중점학교죠. 그러면 과학중점학교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사실 1학년 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2학년에 과중반이라는 게 조금 생길 건데, 이 과중반과 일반반의 차이는, 자, 일반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동안 과학을 3개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 과중은 3개를 넘어서 4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과학을 많이 하면은 이공계열로 진학할 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게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지면서 문제점이 생긴 건데, 우리 원래는 이 세 과목을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1년 동안 배우던 걸 한 학기 만에 줄어들고, 근데 3개 배우던 걸 4개 배운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공부량은 2배 이상의 부담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을 지날 때 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중을 희망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과학까지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세 개 학교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뒤로는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어떤 생각으로 수업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3년을 내다보는 수업이라고 붙였는데, 자, 이거는 제가 비유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건물을 지을 건데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근데 제가 1층 건물을 만들 때 여기에 쓰이는 나사가 있을 거고, 이 나사가 2층과 3층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다면 이 건물 자체를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란 게 2학년, 3학년 나아가서 수능까지도 영향을 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 공부하지 그 안에 있는 핵심 개념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란 단원이 있는데, 사실 여기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건 2차 방정식, 2차 함수보다는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애들은 이 2차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놓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줄 거고, 이 내용이 나중에 이렇게 쓰인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 점수를 땄을 때 이 내신 점수만 가지고 요즘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챙겨야 된다? 생기부를 챙겨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입시 전문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는 수학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매년 바뀌는 입시 제도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고, 실제로 입시 설명회도 단연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타이밍에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예시로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특히 1학년 때 아이들이 생기부를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실험을 했다, 무슨 강연을 봤다, 이런 것처럼 뭐뭐 했다, 이런 걸 보통 나열식 생기부를 하는데, 이런 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좋은 생기부가 뭐냐라는 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 아이가 뭐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책을 찾아봤다던가, 교수의 논문을 봤다던가, 교수의 강연을 봤다던가,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뭔가 활동을 한 걸 적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이 호기심이 해결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더 뭔가 생각하게 생겼다, 이런 식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쫙 있는 생기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아는데 1학년 입학한 직후에는 아이들이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부터 이런 걸 이제 계속 얘기해 줄 거고, 학기 중에도 아이들한테 이 타이밍엔 이걸 해야 된다, 저 타이밍엔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말해 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 이거에 따라서 생기부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딱 지금 타이밍인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음 학기 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모든 과목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유주제 발표할 사람 손 들어 라고 하는데 1학년 친구들 그게 뭐지? 자유발표? 이러고 맙니다. 근데 이때 손 들어서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은 같은 수업, 같은 수행평가, 같은 강연을 보고 같은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조금 특별한 생기부가 나오기 어렵겠죠. 그런데 나만의 특별한 생기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좋으니까 내 진로와 연관 있는 걸 찾아서 그 과목 시간에 발표를 하면 그건 나만 갖고 있는 예쁜 생기부가 완성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요즘엔 이게 생기부를 잘 챙기지 않으면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게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보를 알고 이런 거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무조건 생기부가 좋다고 대학을 잘 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학 수업을 할 때 한 아이들이 내신 등급을 나오기 위해서 4가지 정도를 체크할 거예요. 그럼 그 4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의 점수를 올리게 알아야 하는 것 성향 파악하기인데, 여기서 성향이라 써놓고 괄호치고 문제점이라고 읽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성실성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정말 단순해요. 그냥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첫 번째 이유, 그냥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냥 공부만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부량을 채우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숙제인데 숙제 자체를 안 해와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못 참아요. 숙제는 해와야지 기본적인 공부량이 확보가 되고, 이 공부량이 확보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시킬 거고, 저는 이 공부량이 확보된 친구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량이 많아지면은 우리 아이가 점수가 오를 거냐? 근데 이건 또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하남고, 미사고, 미강고를 얘기할 때 고등수학은 해석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즉 이런 게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고등수학에선 반드시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암기식 수업이 될 거고, 그 다음 내가 수학을 외워서 풀면은 분명히 한계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 수업을 한 번만 듣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 이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도 단순히 확인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확인식이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건데, 오답노트를 쓰고 제가 풀어준 풀이를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확인하고 끝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오답노트라는 건 내가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노트가 돼야 되는데, 저는 오답노트를 이렇게 시킬 예정입니다. 문제를 쓰고 내가 왜 틀렸는지 한국어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문장으로 적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비유하자면 좀 이런 겁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외우지 말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외워라. 근데 사실 수학도 똑같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문장으로 적어서 문장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기억에 오래 남지 않고 이거 틀린 문제 또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진행시켜서 내가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한 걸 정리해드리면 한 3가지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냥 공부하기. 공부하면 돼요. 해서 공부를 해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고, 두 번째, 이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고 해석하기. 그 다음 세 번째, 틀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왜 틀렸는지 파악해야죠. 계산 실수였다면 왜 계산 실수했는지, 해석을 못했다면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3가지를 거치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3가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4번째 케이스인데 어떤 거냐면 시험장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영이란 게 뭐냐면 결국 고등학교 시험지는 50분 안에 내가 1등급 안에 들어오는 점수를 받는 게 시험지 운영인데, 이게 항상 1등급 컷이 100점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험지 내가 풀어도 100점 받기 어려운 시험지야 라고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푸시면 다 푸시겠지만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험지는 100점의 1등급 컷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잡아봤을 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1등급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진짜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계산이 짧고 점수가 높은 걸 먼저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100점이 높은 서술형이나 100점이 높은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평소에 실전 감각을 늘리면서 실제로 50분을 재고 시험을 풀지 않으면 기르기 힘든 운영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모두 연습이 됐다면 이 시험지 운영법까지 실전에서 연습을 많이 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 단순해요. 지각하지 않기, 결석하지 않기, 책 가져오기, 숙제 잘하기. 이 네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조금 미흡한 상황이 있으면 제가 부를 겁니다. 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불러서 이리 와서 공부하자 하고 가. 특히 숙제 같은 거 안 하면 무조건 당일에 남길 거예요. 그럼 그냥 아이들도 알아요.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럼 남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량은 이런 식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확인하는 건 숙제 검사가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무조건 단원 평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전 아이들을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조건 시험 점수로 판단합니다. 이 아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시험 점수가 정확히 말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에서 조금 미흡한 점수가 나왔다? 그럼 또 불러야죠. 이리 와 하고 공부 더 시키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성장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저희 학원에서 1월, 2월 동안 실제로 어떤 시간표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거를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크게 3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공수원입니다. 자, 이 공수원이 중요한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당장 4월 말, 5월에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잘 봐야지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하하호하 웃으면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공수원은 일주일에 3시간씩 3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수2반이 있는데 공수2는 공수1보단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3시간씩 2번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공수2보다도 더 높은 2학년 걸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수도 수업이 있는데, 자, 대수는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자, 대수라는 과목도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3시간만으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수는 4시간씩 2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뒤로 이제 각자 반에서 어떤 걸 목표로 수업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공수원 A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에 대한 특징은 공수원에 대한 기본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까먹은 내용도 많아서 제가 다 짚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하남고와 미사고에서 설명드렸던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도 보고 저런 방향으로 봐서 다방면으로 봐서 정말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나는 그런 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반을 수강하고 나면은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래도 나는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다뤄봤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수원 B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반은 A반만큼 막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안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을 확실하게 정립시키면서 이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 유형만 보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차츰차츰 길러가는 그런 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반에서 수업을 듣고 나면은 학생들은 내가 이 식을 왜 이 타이밍에 세우는가, 이 식이 왜 여기서 쓰이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유형을 외워서 공부를 하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수원 C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공수원 C반은 엄청 어려운 문제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막 킬러 문제라 하죠. 이런 건 다루지 않을 거고, 가장 기본에서부터 이거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자, 그래가지고 이 반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공수원을 배운 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나는 공수원을 처음 배웠는데 제대로 한번 개념을 익혀보고 싶다, 그런 반들을 위한 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3월이 됐을 때 그래도 공수원에 있는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2 A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수2라는 과목을 좀 말씀드리면, 공수1은 그냥 식으로만 열심히 풀면 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공수2는 식에다가 그림도 그려야 되고 경우의 수 세야 되고 행렬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어려워하는 함수적인 해석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단순히 식을 풀기보다는 해석 중심의 과목이 될 건데, 근데 이 공수2 A반 학생들은 어떤 것 위주로 수업을 할 거냐? 이 기호에 있는 걸 가지고 공수1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 공수2가 어려운 이유는 공수2에 나오는 새로운 기호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공수1을 해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수2 A반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공수1에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다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공수2 B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수2 B반은 우리가 공수2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공수2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요. 길어봤자 3주 정도 되는데, 그 3주 안에 공수2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 동안 내가 아직 공수2를 해보지 않았다면, 아니면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개념부터 짚고 싶다면 이 반에서 수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수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수라는 과목은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맨 처음 배웠을 때 가장 어려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공수1, 공수2, 대수, 미적분1, 미적분2,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저는 항상 말해요. 맨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바로 대수다. 자, 근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대수라는 과목 자체가 다항함수를 넘어선 보통 초월함수라 부르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그 전까지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함수들, 즉 계산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접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근데 이 대수라는 과목 특징이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져요. 그래서 맨 처음 배웠을 때가 너무 어렵지만 지금 한번 들어두면 아이들 입장에선 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근데 물론 공수1과 공수2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수를 듣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공수1과 공수2가 자신이 있다,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만 대수반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학원 예비 고1을 위한 시간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머리에 안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표로 쫙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 시간표로 수업을 듣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간중간에 클리닉 자습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아이들을 불러서 질문을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업이 굉장히 빡빡해요. 공수1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세 타임이니까 계속 수업이 이어지는데, 한 번 빠뜨리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학원에 추가적으로 더 불러서 공부를 봐줄 거고, 그 다음에 시간표로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비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부를 거예요. 사실 이 정규 시간만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옆에서 제가 클리닉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말 많이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방학 동안 되게 힘들 거예요. 빡빡한 시간표 안에서 첫 번째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저도 최대한 케어를 하면서 공부를 시킬 테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 뒤에서 톡톡톡 하면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학원 번호도 있고 제 번호도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하면 제가 바로 연락을 받을 거예요. 수업만 없다면 바로 답장을 드리거나 전화를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셔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품수학 전문학원의 수학 강사 장영배였습니다.